이 책에는 그냥 변비의 타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타입에서 왜 변비가 생기는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대변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지라도 다음 10개의 계명으로 그 길을 열어주면 장의 평화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배변계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왜 이런 구절을 쓰신 겁니까? 변비 환자들이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사는 환자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똥을 잘 싸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 진짜 똥만 좀 싸게 도와줄 뿐인, 제가 뭐 낫게 해드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만 해도 정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쾌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변비가 있는 분들은 변비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실제로 임상을 접했을 때도 변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는 데도 없었고요. 단순하게 약 몇 가지만 이제 쓰는 것만 배웠고, 환자들도 그냥 약 처방을 해주면 계속 먹다가 안 되면 딴 데 가서 똑같은 약 받고, 매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들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 그동안 책에서 배웠던 거 있죠. 변비를 분류할 때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서행성 변비, 장이 느린 거, 그리고 출구 폐쇄형 변비, 배출을 못하는 거, 그리고 혼합형 변비, 느리면서 출구 폐쇄가 되고 배출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는 환자가 실제로 임상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변비의 특성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면 환자가 어떤 것 때문에 변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제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나름 경험한 것들이, 변비 환자들이 보통은 하는 얘기들이 비슷하구나, 그럼 이 환자들을 좀 체계화해서 나누게 되면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환자들을 분류하기 시작했고요.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예요. 그래서 제 나름의 임상적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걸 안 먹어서 생기는 저식이 변비, 장이 느려지는 서행성 변비, 변을 매일 봐야 된다는 그 강박성 때문에 생겨서 억지로 때가 되지도 않은 변을 밀어내면서 생기는 강박성 변비, 배가 불편한 걸 배변으로 해소하려는 과민성 변비, 그리고 오히려 변이 묽어지면서 시원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힘을 주게 되는 빠른 장에서 생기는 빠른 변비,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 각각의 환자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은 내가 어떤 타입으로 어떤 문제로 배변 곤란을 겪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분명히 그거를 이제 조절하기 훨씬 더 용이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변비계의 선구자, 선각자로서 이 책을 사람들한테 뿌릴 생각은 없습니까? 댓글 선착순 10명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변비계의 선각자로서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그냥 변비의 타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타입에서 왜 변비가 생기는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부록으로 어떤 식이섬유가 오히려 배를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는지, 식이섬유 어떤 걸 먹으면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장 운동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나 호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변비가 있다면 그걸 관리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비약이 있는데 이 변비약을 이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 약을 조절하는 방법이나 어떤 약들을 내가 먹고 있는지도 알면 분명히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병원에 변비 환자들이 올 때 많은 병원을 가고 대학병원도 몇 군데를 돌면서 그래도 변이 도저히 안 나온다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3개월 동안 변이 안 나왔다 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을 보니까 자세하게 물어보면 하루에도 10차례 이상 배변 시도를 해요. 근데 변이 진짜 물처럼 찌끔찌끔 점액같이만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변을 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도 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약을 써보고 변이 안 나온다고 하면 더 강한 약으로 쓰고, 결국 자극성 하제를 쓰고,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장 안에 변은 없고, 그러니까 변은 없고 나올 변은 없는데 약은 점점 세지고, 그러니까 배는 너무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약을 다 줄이고 혹은 조금 더 적절하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변을 볼 수 있다 정도로 많이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비약이라는 게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조절이 안 되면 되게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변비는 낫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관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삶의 질 너무 떨어져요. 근데 변비를 이제 관리하려면 이제 생활 습관이 되게 밀접해요. 변에 대한 내 잘못된 생각들,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천연이 좋다, 혹은 변은 매일 봐야 된다 등등 여러 잘못된 생각, 이거 잘못 먹는 거. 요새 현대인들 얼마나 잘못 먹는 게 많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약 사용, 혹은 계속 설사가 되거나 변비가 되는 똑같은 약을 계속 먹거나 이러면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순간 삶의 질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변비라는 건 관리할 수 있다. 대신 내가 어떤 문제로 되는지를 잘 이해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비인들이 편하게 좋은 삶의 질을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